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가 어떤 것인지,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연후에 이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흙이다 내지는 뭐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령에서 흙이다 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냥 저 같은 경우 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흙, 땅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흙의 기운, 땅의 기운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 놓게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흙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토하고 기토가 다른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토가 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데, 이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무토와 기토는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라고 하는 인류하고 또 여자라고 하는 인류하고 그 성향이 다르져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고 넓고 무겁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작고 아담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흙, 땅 이렇게 보는데,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개념의 토가 되기 때문에,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넓은 뭐 언덕 같은 개념인데, 동네 뒷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개마고원 같은 그런 개념 있죠. 그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평야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내지는 광야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크고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 같은 거죠. 분토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수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 마치 작은 논밭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후중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들판에 곡식이 심어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큰 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 있어서 숲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토하게 되면, 무토일간이 왕할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뜻은, 큰 산, 넓은 들판에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그래야지만 넓은 땅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아무 나무도 없고요, 풀 한 폭이 없다라고 하면 그 넓은 땅은 아무 용도가 없는 불모지라든가 내지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요거는 온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하고요, 간목으로서 소토,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윤토,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온토,
땅이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소토, 윤토, 온토라고 하는 세 가지 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 을목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라든가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화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목이라든가 씨앗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라든가 이런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다시 가불목을 볼 필요는 없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지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 땅이 얼지 않도록, 또 개수로서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음토인 기토 같은 토지만 음양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처우, 그 배합하는 법 자체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좀 강하게 다른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자는 부드럽게 다룬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같은 관살로서 무지막지하게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따뜻하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토가 마르지 않게만 해준다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요. 초봄이라고 합니다. 초봄. 그래서 초춘이라고도 표현하고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초춘 맹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명약을 가르칠 때는 그냥 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리서 옛날 고서에 보게 되면 뭐 초춘에 내지는 맹춘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초봄을 갖다가 초춘 내지는 맹춘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동방이라고 해서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합 중에서, 지지합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육합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그 다음에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네 가지 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 신유술, 서방,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 이렇게 해서 방합도 네 가지가 생기게 되고요.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묘술합화, 진유합금, 그 다음에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오행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갖춰지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 이렇게 있겠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인월에 진을 다 갖추게 되면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는데 글자 한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묘만 있거나 내지는 묘진만 있거나 내지는 인진만 있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합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세 글자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준방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합력은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합은 중요한 것은, 방합은 뭐예요? 월지를 득해야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방합은 계절의 합, 방합은 계절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려면 인월, 묘월, 진월 중에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인묘진을 모두 갖추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월령이 자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인묘진을 모두 갖췄다고 방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령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묘, 진 세 글자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월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에 인묘진을 갖춘 거나 진월에 인묘진을 갖추거나 해서 월령 하나는 반드시 글자 하나는 반드시 월령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뭐가 된다? 방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방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월령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합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인묘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자가 빠져 있는데 뭐 대운에서 인대운이 오게 되면 이때는 방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중급 이상 됐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인묘진 글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 방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면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목이 인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고요. 또 일간이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 아니더라도 월령 자체가 목이 왕한 봄이라고 하는 점 꼭 또 알아두셔야 되고, 또 화가 인에 이르게 되면 화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장생이 되죠. 화만 장생이 되는 게 아니라 토 또한 인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장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토가 공이 장생이 되죠. 근데 화토 인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이기 때문에 화가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정화가 왕한데,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도 마찬가지로 인에 이르게 되면은 장생이기 때문에 왕해야 되는데,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는 인의 장생의 목으로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정화는 당연히 왕해지지만,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양새는 장생이지만 원령 자체가 토를 극하는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정화에 비해서 무토,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살지에 태어난 것이죠. 살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칠살이 왕한 살지, 관살이 왕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해진다, 장생이면서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비단 무토와 인월에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4월입니다. 4월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은 장생이지만 마찬가지로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경신금이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토,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도 장생에 태어나는 계절이긴 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기가 아직은 미진하다,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 묘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그렇게 필요 없지만, 인월의 경우에는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가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 반면에 칠살인 관살이 왕하죠.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곡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아직은 춥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월의 무토, 인월의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병화가 인월의 한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 인목이 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화가 있게 되면은 목이
토를 극하지 않고요.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살중신경이라기보다는 다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로 바뀌게 되니까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인월의 무토 병화만 있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 봄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개수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을 윤토한다 그랬죠. 간목으로는 소토를 하고 개수로서는 윤토한다 그랬죠.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야지만 나무도 자라고 땅도 뭐예요? 마르지 않고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먼저 병화를 쓰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 선, 병, 후, 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선자죠. 먼저 병화를 써서 따뜻하게 하고 후계 뒤후자죠. 나중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죠. 무토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장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인에 뿌리를 줄 수 있는데 개수 자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에 뿌리를 마련해 준다 라고 하면 괜찮죠. 하다못해 축토 같은 거라도 있어 준다고 하면 개수가 축에 뿌리를 줄 수 있는데, 토가 있는 것보다는 뭐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금은 수를 생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는 무토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니 원활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양토인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인월의 무토,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간은 양토인 무토고요. 월지는 양목인 인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극하죠. 목극토하니까 여기서 토가 일간이 되겠고, 목은 관살이 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냐 편관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양토가 양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겠고, 그래서 편관격 내지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편관 칠살격이 되는데, 중요한 거, 인월은 목이 가장 왕할 때, 물론 이제 묘월이 더 왕하긴 하지만 인묘월이 다 목이 왕합니다.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 비록 인월의 장생이 되긴 하지만 무토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월년과 일간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살은 중한데 일간은 약하다.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살 왕한 사주국세가 되죠. 사주에서 살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반드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중화. 왜냐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이렇게 직업, 직장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이라든가 도적 같은 개념, 아니면 관제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게 되면 칠살의 해악을 내가 받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시켜준다. 중화를 시켜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하거나 내지는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하게 되면 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살할 것인지 상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살, 양인 가살을 내지는 양인 합살을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의 명식 같은 거 양인 합살이라고도 합니다. 요 가살하고 합살은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자,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인월의 무토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살한다라기보다는 살인상생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병화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일단 병화는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 인월의 무토는 일단 살인상생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겠죠. 자, 인월의 무토가 약하지만 연지의 축토를 받기 때문에 아주
극약한 사주는 되지 않습니다. 연지에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금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상관인 신금 가지고 인월에 뭘 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자, 그러면 월간에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으로서 인목을 제할 수 있느냐? 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제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살할 것이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인월이라고 하는 특징과 일간과의 관계를 먼저,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목을 제하는 제사라기보다는 화가 있어서 화사라는 것이 더 사주를 중화하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인월의 나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경신금으로서 그 목을 갖다가 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봄에 베어서 민통산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아무리 뿌리를 둔 무토, 그 다음에 뿌리를 둔 경신금이 있다고 해서 목을 제하는 것보다는 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상생하면서 금은 오히려 제거시켜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인월에 월령을 신금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거는 인신상충이 됩니다. 인신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자, 금은 금대로 깨지고요. 그 다음에 목은 목대로 깨지게 됐죠. 아무리 무토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둬서 무토 자체가 상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사주의 격국 자체가 완전히 다 깨져, 바가지가 완전히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로 따지면 국가의, 우리나라 국채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채가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야?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월령을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이 월령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좋겠고요. 또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사주의 가장 큰 단점,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매우 좋지 못한 단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요 인신충이 되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자시 같은 경우 충을 구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자시,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의견의 충돌은 있지만 이것도 인신충을 구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사시 또한 충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가.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임자시가 되면은 요거는 신자가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고 신자 합을 하기 때문에 충이 구제가 되지만, 인월에 임수가 이렇게 다시 많아지는 것은 충은 구제했다 손치더라도 인월에는 아직은 춥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병진시가 되면 이것도 만약에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 신진이 있어서 이것도 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이제 본기인 자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진 합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생시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병화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 병화가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요거는 합을 하기 때문에 인신상충 되지 않고요.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주였던 것이 병진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사시 또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신합수죠. 이건 지지 육합으로서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고 사신합수가 되죠. 단점은 뭐냐면 사화가 있어서 조구를 해야 되지만 사신합수가 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좀 약화되죠. 하지만 뭐 정화가 좀 작더라도, 음화라 하더라도 정화가 있게 되면은 뭐 인월이기 때문에 일단 인신상충이 되지 않아서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무토를 생조해주고 금을 억제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죠. 사신합수가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완전히 없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중에 있는 병화가 사신합수가 되지 않았을 때 공력이 한 7, 80% 공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면은 병화의 공력이 한 20% 정도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사중의 병화가 없어지거나 아예 못 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생시가 경신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 사주국세가 완전히 깨진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인신상충이 되는 것 잘 살피시고, 최소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때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생시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